네. 이제 항상 오프닝 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백강사님과 오늘 특별한 여사님을 모셨습니다. 특별한 우리 백강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여사님. 오늘 왜 이렇게 예쁘십니까? 항상 제 영상에 가끔씩 나오시고 또 이 메릴랜드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셔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만나기로 했어요. 스페셜한 제작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넘겨볼게요. 일단 백강사님 먼저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 네. 멀리 네. 경기도 파주에서 네. 여러분께 네. 인사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네.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항상 네. 건강하시기 바라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네. 우리 메릴랜드 주의 음. 유미 혹은 레리 혹은 네. 공화당 주지사님의 그 부부, 네. 의 우리 커미셔너로 계시는 네. 메릴랜드 주의 우리 정현숙 여사님을 네. 모시고, 네. 뭐 라스트 네임이 음. 미국식으로 하면 최현숙 여사님이신데, 네. 뭐 이게 친정이 정시여서, 네, 오늘 벌써 나오셨습니다. 정현숙 여사님께. 너무 이쁘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모시고 제가 한미 정상회담의 뒷 이야기와 네네. 브렛 셔먼이라고 하는 그 컨그레스맨이 네. 발의한 음. 이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는 게 네. 도대체 어떤 건지, 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 모두가 사실은 되게 궁금해하는 한미 정상회담 얘기가 있거든요. 뭔가요? 예, 그런 얘기들을 네. 사실상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찝어가지고 네. 가장 정확한 그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우리 정현숙 커미셔너님을 제가 선즈님께 특별히 네. 부탁드려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모시려고 제가 이게 미장원도 갔다 오고요. 제가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제 헤어스타일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두 분 다 너무 멋지세요, 오늘. 두 분 다. 투샷 멋지죠? 예, 저는 선남 선녀십니다. 이제 슬슬 오늘 강의를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오늘 너무 풍요롭다. 함께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풍요롭습니다. 오늘 투샷 너무 좋아요. 선생님. 제가 이제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여기까지. 거기까지 끝이에요. 오늘 강의 끝이에요. 오늘 그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첫 인사가 거의. 네, 여사님.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현숙입니다. 네. 메릴랜드주 워싱턴 DC 가깝게 네. 사는 네. 또 한국 사위가 있는 네. 메릴랜드주 레리 호건 주지사님의 네. 그 커미셔너로 있는 네. 정현숙인데 저는 에듀케이션 체어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현수 여사님은 그 어떻게 한미 정상회담 있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직접 그 대통령도 만나 뵙고 예. 김여권 여사 호건 네 분도 오시고 네. 저희가 브래드 셔먼한테 가서 네. 그 한미 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그 케이팩에서 그 브래드 셔먼이 그거를 발표할 수 있게끔 네. 그 굉장히 프레셔를 줘갖고서는 해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그 선스 라디오랑 같이 그 자리에 브래드 셔먼이 그 발의를 한 다음 그 날 저희가 그 장소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것도 보고 그거를 직접 우리가 보고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저희가 대통령을 직접 만나볼 수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했었다는 그 기쁨이 네. 말할 수가 없죠. 네, 맞아요. 우리 선즈님의 그런 그 영상을 제가 인스타그램에 먼저 올리는 그건 정말 영광스러웠지만은 참 그 자리에 제가 못 가는 게 저 너무 안타까웠고 정말 가보고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미 하원의 경우에 컨그레스의 경우에 이제 워싱턴에 있는데 가보니까 네. 우리 정현숙님 같은 경우에는 자주 가시겠습니다만 가보니까 그 보좌관이 몇 명이나 있던가요? 그날은 저희가 본 보좌관은 4명이었던 것 같아요. 4명. 아니 평소에 근데 그렇진 원래 더 않죠. 많아요? 왜 더 그러냐면은 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도 있지만 또 다른 오피스에도 또 있으니까 그럼요. 여러 군데 예. 그분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정원이 한 17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K-팩 멤버들은 총 몇 분쯤 되십니까? 케이팩 멤버들이 한 300
아니야, 400명 원래 한 넘죠. 500명 있다가 줄어들어서 한 300, 400명 넘죠 지금. 400 현재. 지금 400명 예, 되나? 예, 예. 음. 주로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요? K-팩이라는 것은. 공공외교 하고 있습니다. 아, 공공외교. 거기서 선즈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정현숙님. 저희는 워싱턴을 지키는 공공외교팀입니다. 아, 저기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보시는 분 중에 저한테 메일 오시는 분 중에 저 카메라 좀 이 봐주세요. 빨갱이야 카메라. 이런 메일은 제외하고요. 네. 예, 뭐라고 하시느냐면 메릴랜드가 도대체 어디냐라는 분들이 많아요. 저 카메라 좀 봐주세요. 네. 네, 저희 그러니까, 메릴랜드는 네, 네. 한국으로 생각하시면은 음. 그 워싱턴 DC와 그 강북 메릴랜드, 강남 버지니아. 그래서 이 세 개가 합쳐서 DMB, DC, M은 스탠드 포, 그러니까는 M은 메릴랜드, B는 버지니아. 그래서 세 예. 개를 합쳐서 워싱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디 사냐 그러면 그 메릴랜드 살지만 워싱턴에 삽니다. 이렇게 워싱턴 DC 에어리어에 삽니다. 이렇게 돼요. 네. 그 세 주가 같이 모여서 버지니아, 음. 워싱턴, 그 다음에 메릴랜드 메릴랜드. 요렇게가 네. 사실상 동질감을 형성한다 이렇게 네. 네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음. 예. 그래서 이제 많은 20, 30대들이 물어보면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생각해라. 예, 그러면 다 이해합니다. 아, 왜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그 유현진이 소속돼 있는 토론토 블루제이스하고 같은 리그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압니다. 예, 그래서 뉴욕 양키스, 토론토 블루 뭐 이렇게 이름 뭐야? 이 그 다음이 저기 뭐야? 볼티모어 오리올스. 예, 요렇게 같은 리그라는 걸 애들이 알고 있더라고. 아, 그런 네, 오리올스는 저희가 그 메릴랜드에서 볼 수 있는 그 오렌지 새가 저희 꾀꼬리. 그 메릴랜드 예, 꾀꼬리. 네. 새예요. 네. 네, 오리올스. 그리고 요번에 역시 이렇게 된 것은 아까 그 한반도 평화 법안을 하신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엄청난 프레셔를 즉 정치적 압력을 브래드 셔먼에게 행사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전날에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날에 발표될 수 언론에 릴리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브래드 셔먼의 지역구는 어디입니까? 캘리포니아. LA죠. 캘리포니아. LA에 있다. 네. 예. 그러면은 브래드 셔먼이 어떤 점에서 이거를 내가 K-팩 사람들의 이 요청 사항을 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K-팩에 있는 최강철 그 대표님. 회장님이라고 그러셔야 되나? 네. 그분이 계속적으로 그분이 원래 친한 그 의원이 아니라 친일 의원이었었어요.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네. 상당히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거를 그 최강철 그분뿐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멤버들이 같이 네. 굉장히 음. 계속적으로 그분한테 친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거죠. 그 많은 노력이 있었고 저희는 사실 워싱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워싱턴의 중요한 정치적인 위치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초대돼서 갈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실제로 일한 노력하신 분들은 따로 있죠. 따로 계시죠. 네. 네. 예, 네. 그러면 선즈님이 볼 때 네. 우선 선즈님께 한번 여쭤. 선즈님이 볼 때 한반도 평화협정이라는 게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 브래드 협정이요? 셔먼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평화 협정이요? 평화 협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지금 있냐고요? 요번에 이 브래드 셔먼 컨그레스맨이 발의한 이 네. 평화협정이 네네. 선즈님이 일단 생각하시기에는 네. 어떤 의의가 있다. 역사적인 의의로는 뭐 발의 자체가 최초니까 두들겨. 문을 열었다고 할까요? 문을 열었다라고 예. 하고 그다음에 스텝을 띄는 거는 이제 통과가 돼야 스텝이 띄어지는 거겠죠. 근데 예. 문을 일단 열었다. 여지껏 문 연 사람도 없었으니까 문 열었던 네. 기회도 없었고 저는 그냥 그렇게 봐요. 문을 열었다. 예. 네. 예, 우리 정현숙 커미셔너님 그러면은 네. 한반도 평화 선언인데 공동 서명을 4명이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할까요? 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한국 언론에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그 새가 좀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커미셔너님께서 네, 예. 그건 잘 모르시는 분들의 얘기고요. 예, 기자들. 예. 네, 기자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네.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음. 대통령이 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그 전에 발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운동을 더 못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발의가 4명밖에 안 된 거고 그렇지 이게 않고 좀 더 여유 있게 했었으면 더 많은 분들이 같이 발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우선 한국에서 이 법안 서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느냐 하면 한국의 국회의 경우에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을 발의할 때는 반드시 10명 이상이 법안에 서명을 해야 법안 발의가 가능한 한 규정이 있습니다. 네. 반드시 10명 이상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의당이 그 법안 발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6명이니까 소속 의원이. 네. 그러니까는 그 나머지가 만약에 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에서 이걸 동의를 안 해주면 법안 발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예, 그러니까 발의가 그러니까 통과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발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네. 그 이제 한국 기자들이 생각할 때는 4명이 서명을 했으니 한국은 300명인데 미국의 하원은 435명이잖아요. 그러면은 4명이 서명했으니까 이건 새가 굉장히 약한 거 아이가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네. 기사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내는 그 4명의 서명을 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앤디 김이 서명했다는 자체도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예. 그러면 앤디 김의 어떤 그 직접적인 접촉은 해보셨습니까, 정현숙님? 제가 맨 처음에 그 앤디 킴 돼서 예. 아마 처음 모임에 갔었습니다. 국회에서 만났었어요. 네. 아, 사진도 뉴저지주 하원 의원이지만 그래도 우리 정현숙님도 가셔가지고. 예. 뉴저지로 가지 않고 예. 지금 국회에서 직접 만났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요번에 케이팩도 뭐 앤디 김이 그렇게 서명해서 천만다행이네요. 서명해서 굉장히 감사해서 예. 27일 날 펀드레이징이 있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그 뉴욕에서 했는데 케이팩 멤버들이 했는데 제가 마침 미주 한인 회장 협회 모임이 라스베가스에서 있어서 안타깝게 그쪽을 못 갔습니다. 예. 겹쳐갖고. 네. 예.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미국의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저희를 위해서 도와주면 저희가 감사의 표시로 그 정치적인 그러니까 펀드레이징을 서로 해서 그분이 그렇게 일을 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그분을 위하고 우리 한인들이 원하는 것을 발의를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정혜수님 제가 이제 보니까 라스베이거스 파리 호텔에서 이제 묵으셨던 이 모든 사진을 파리스 호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파리지 그럼 뭐 파리스 그래갖고 그렇게 그 호텔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페이스북에 쭉 적으셨어요, 정현숙 커미셔너님.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사람 이름을 잘 외우세요? 이분은 천재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을 하나하나 저도 처음 뵙기 때문에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분들을 하나하나 외우려고 이렇게 앞에 달고 있거든요, 이름표를. 그 사람의 특징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들을 다 기억을 해갖고 이름과 다 이렇게. 우리 배 강사님도 이름 잘 외우잖아요.
백강사님도 이름 아니 외우는 뭐 거 그건 잘하네.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현실적인 선생님이었으니까 학생들 아, 이름 예. 외워야 되는. 아니 현실적인 그리고 무슨 사진을 이렇게 33장을 한꺼번에 올리셔갖고 이분은 항상 그러세요. 아주 대박이십니다. 사진을 33장을 한꺼번에 올리셔갖고 내가 이게 도대체 그런데 사진에 대한 설명을 좀 올려주시지. 시간이 없었어요. 아직 갔다 와서 네. 후유증으로 예. 15시간씩 젖어야 되고 또 회사 예.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예. 아 그러십니까. 네. 이제 차차 올릴 거예요. 아 차근차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요. 와 이게 리더 폴송 회장님, 서정길 이사장님, 김만중 회장님, 이동석 회장님 아니 이렇게까지 이 참가하신 분들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 이거 보면. 좋으시죠? 누가 진짜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그분이 없었으면 이렇게 150명이나 가까운 이 단체가 네. 물 흐르듯이 쫙 흘러가서 그 모든 것이 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예,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희생은 음, 물론 저도 들어가서 뭐 호텔 들어가서 음. 끝나는 날 그냥 나왔어요. 한 번도 뭐 이런 것도 못 해보고 그 일하시느라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저희 깜짝 놀랐던 거는 음, 그 회장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예, 예. 그냥 이렇게 펀드레이징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 세기도 얼마나 바쁜지 지원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세는 기계가 없는 모양이죠. 그 없죠. 그러니까 뭐야 왜 뱅크에서 쓰는 거 있잖아. 그거는 이렇게 없고 사람이 이렇게 직접 다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도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막 그러게요. 선불씩 도네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야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신 봉사자들이시고 각 주에 그 정부 회장님 현직 회장님들이시고 네. 또 뭐 이사장님 이런 분들이 이 그 한인 회장 이 자금이 모자라서 운영이 안 될까봐 걱정들이 되셔갖고 다 그렇게 펀드레이징을 그랬구나. 그렇게 하시는 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틀리시더라고 회장 출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계산해서 하나의 미스테이크도 없이 쉬어야 되니까. 훌륭하죠. 예. 네. 근데 저 한 가지 제가 여쭐게 이 코로나인데 이런 행사 가능합니까? 저희 거의 70%가 네. 다 맞았고 거기 오신 분들은 100% 백신 맞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마스크 없이 했습니다. 바로 한미 정상회담하고 똑같은 이유네요. 그죠? 네, 그렇죠. 노마스크 회담.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다 끼고 계시는 것 같던데 혹은 주지사님도 그렇고 그 실내에서는 안 껴도 된다는 거는 미국 내에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다 맞았을 경우에는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뉴스에도 그때 났었어요.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 모든 수행원과 기자들은 다 1, 2차 접종을 다 했다. 예, 하고 그렇게 2주가 지나야 돼. 예, 그러고 그렇게 딱 규정에 맞춰 갖고 그렇게 나갔다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언제 접종을 하신 거죠? 혹시 뉴스에서 보신 게 있습니까? 좀 되시지 않았나? 뉴스에서 봤긴 봤는데 언제인지 기억은 우리보다 한참 옛날에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달 정도 일찍 맞았지 싶은데. 여러분 저도 1월에 했어요. 예. 저도 첫 번에 1월 바로 우리 정현숙 커미셔너께서 저하고 첫 번째 그 인터뷰를 하실 때 저 그날 맞고 왔어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진짜 힘들었어요. 고통 진짜 속에 힘드셨어요. 굉장히 아파. 아니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프기 시작하셨구나. 갑자기 몸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거 참고 근데 지금은 괜찮으시죠? 지금 아무렇지도. 아니 후유증이 계속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첫날만 좀 아프시던가요? 그 12시 50분에 맞았는데 밤 12시부터 아파? 저희가 시작할 때까지는 안 아팠어요. 예. 근데 저희 12시쯤 했잖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뭐 으실으실 춥고
끝나고 났는데 오한이 와서 제가 이렇게 재는 게 있어서 쟀더니 열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이가 부닥칠 정도로 온몸이 쑤시고. 그래, 저희 이제 메릴랜드는 거의 70%는 다 맞았어요. 네. 역시 그거는 주지사님이 작년이 재작년부터 기민하게 대응했기 때문이죠. 제가 봤을 때. 예. 한국을 따라하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는 예. 한국은 굉장히 걱정들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거의 마스크 벗고 지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조금 가벼운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변희숙 여사님. 한미 정상회담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네. 예, 선생님한테도 이거는 네. 공통된 질문인데 우리 와이프의 최대 관심사 킹크랩 케이크는 과연 어떤 음식인가? 킹크랩은 아니고요. 킹크랩 케이크 그게 아니고. 크랩 케이크는 크랩 케이크는 과연 어떤 음식인가였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파는 데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서 파는 데가 없어. 말이 그게. 케이크여 갖고 사람들이 이걸 비하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좋은 예. 음식이에요. 근데 많이 예. 이렇게 뭐 많이들 먹는 음식인데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다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문통이 대접을 받았다라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우가 유명한 지역에서 맛있는 떡갈비를 대접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맞는 것 같죠? 강원도 네. 홍천 혹은 그러니까는 강원도 횡성 지역에서 그게 무슨 정말 케이크라 그래가지고 디저트를 준 게 아니고 메릴랜드의 크랩 케이크는 그만큼 유명한 건데 그 중에 가장 맛있는 걸. 수가는 네네. 저기 와퍼 버거 받았는데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대접이에요. 그죠? 그게 말이 되나요? 그죠? 여사님? 저 맞죠? 메릴랜드 그 크랩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네네 해주세요. 예, 네. 바로 그거예요. 그거 해주세요. 메릴랜드는 그 체스픽 베이가 있어요. 체사피크 한국 체사픽 사람 말로. 베이인데요. 깊은 만이죠. 만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뭐 제곱이 뭐 일십, 백, 천만, 10만, 16만 얼마가 되고 150개 리버가 150개의 그 강이 그 만으로 들어갈 만큼 네. 거기 그런 그 만에서 나오는 그 크랩은 블루 크랩이에요. 찌면은 블루 크랩. 빨개져요. 아, 파랗게 돼 있어요. 파라타가 푹 삶으면 빨개져요. 빨개진다고요. 빨개져요. 예. 그런데 그 크랩 케이크에 아까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지만 그 럼프 크랩이라고 그래서 럼프는 이 손가락보다도 더 굵은 살이 그대로 붙어 있는 그렇게 그대로 빼낸 그것을 이렇게 뭉친 것이 그 크랩 케이크야. 럼프 LUMP 그래서 예. 그래서 그게 고급스러워요. 비싸고. 예. 네, 그러니까는 무슨 케이크라 그래서 무슨 그런 케이크 아니고 예. 그 지방 우리 이 바닷가 이쪽에 우리 메릴랜드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는 파는 데가 없어. 네. 한국에는 파는 데가 없어.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도에 그 남북 정상회담을 김정일 위원장하고 같이 했을 때 그때 이제 청와대 대변인 박준영 대변인이 이제 이거를 브리핑을 하면서 점심 식사로 뭐를 먹었습니까? 우리 원래 한국 기자들은 밥 뭐 먹었는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죠. 예, 그러니까 뭐 조국 장관 할 때도 뭐 찌개류를 시켰나요? 뭐 몇 인분을 시켰나요? 이런 질문은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그죠? 예, 네. 뭐 다른 질문 하라 그러면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무슨 질문 뭐 점심 먹었냐 그러니까 평양 온반이라는 거를 먹었다. 온반. 네. 온반이라는 요리를 먹었다. 그래갖고 북한 식당이 그때 온반이 완전 동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날하고 그 다음 날에. 그랬구나. 완전 온반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요? 온반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그 뭐야 저기 판문점에 와가지고 할 때도 우리가 그 저 문 대통령님 드리려고 그 멀리서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평양에서 그 저기 냉면을 공수해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 네. 그러니까 그 냉면 드시고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가 또 냉면집에 아주 그냥 문전성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대통령이 먹은 거 먹겠다 이거야. 네. 그러면은 크랩 케이크도 똑같은 어디 파는 데만 있었으면 아마 거기가 대박 났을 거예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 한국 사회는 크랩 참 케이크. 그게 빨라. 예. 그러니까 크랩 케이크를 우리나라에서 안 팔아. 제가 검색도 해봤거든요. 한국 크랩 갖고 할 수도 있죠. 레몬이나 파슬리 여기 그 소스가 올드베이라고 있는데 그런 네. 거를 예. 이렇게 넣고 무치지만 어떤 데는 빵가루를 넣죠. 근데 빵가루를 안 넣어야지. 늘 넣어야지. 그러면은 근데 살이 예. 아주 이렇게 그대로 살을 꺼낸 것이 그대로 뭉쳐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럼프 밑이라서 그 테이스트가 크랩 밑의 그 자체의 맛이 나게끔 크랩 그 살을 내서 느끼는 그 맛을 그대로 나게끔 맞아요. 한 것이 크랩 케이크.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저는 그래서 크랩 케이크라는 게 여사님 그게 있나요? 집에서 미국 가정주부들이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럼요. 우리 저희 그런 요리입니까?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살을 어. 그대로 그 크랩에서 이렇게 꺼낸 살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야지 그 크랩 살의 그 자체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크랩 살만도 예. 팔잖아요. 캔에서 크랩 살만. 가져오고. 크랩 크랩은 살아있는 미국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밖에 안 먹어. 살아있는 걸 그대로 쪄가지고 그냥 요리해버리는. 발효로야. 예, 죽은 예. 거는 절대로 그 요리를 안 해. 한국이랑 조금 틀려요. 그리고 한국은 여기는 뭐 다 죽은 거지. 매일 한국은 알이 있는 여성 을 좋아하죠. 어떻게 되나? 피메일 피메일 그 크랩을 그거를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미국은 피메일은 싸요. 아니 피메일이 예, 더 비싸지 않아요? 피메일이 좀 더 비싼 거 아니야, 아니에요? 피메일이 싸요, 미국은. 그런가? 그렇군요. 그러면은 내가 저는 정말 한번 먹어보고 싶던데요. 크랩 케이크. 야, 저게 도대체 뭘까? 맛있게 하는 집은 굉장히 비싸요. 왜냐면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 가서 하나 사가 오작하면 그거 아마 굉장한 히트를 칠 겁니다. 그런데도 안 하잖아요. 못 한다는 얘기예요. 한국에서는 그 모르는 요리라는 얘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크랩 케이크가 어떻게 그 뉴욕이나 이런 데도 있습니까? LA나 아니, 이런 데. 없죠. 어느 식당이나 다. 프랜차이즈 같은 이런 데도 많이 그렇습니까? 팔고 많이 팔죠. 아니 근데 메릴랜드 코스코에도 특산이라고. 있어요. 코스코 안에. 다 팔아요. 코스코 안에도 코스코에 있다. 코스코에 이렇게 가면은 다 4개씩 있어요. 만들어 있는데 거기에 누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뭐 실명제인 모양이죠. 네, 그렇게 만들어. 예. 그러면은 우리 커미셔너님하고 선즈님도 이 요리를 좋아하시는 요리인가요? 자주 드셨나요? 크랩 맛있어요. 아유 그렇습니다. 크랩 케이크를 많이 먹진 않고 가끔 먹어요. 저는 되게 맛있게 하는 식당이 네. 있어요. 저희 동네에 정말로 맛있게 하는 동네가 그렇습니까? 있어요. 그 말고 백이성 저- 강사가 거기 한번 가면은 사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크랩 케이크가 아니라 아주 크랩을 다준으로 사드리고 크랩을 세상에 크랩 다즌으로 케이크, 사신다고요? 크랩 케이크 와. 먹을 필요도 여기는 없어. 그렇게 먹어요. 아니 아니 크랩 세상에 케이크 크랩을 어떻게 다즌으로 먹냐? 크랩을 왜 다준으로 못 다준- 먹어? 나는 박스로 그래서- 먹는데. 다 다준으로 시켜갖고 그럼. 예. 다 먹어요 여기서. 예. 어차피 여기 한국 분들 중에 왜 네. 저거들끼리 웃고 있어? 다즌이 뭐야?라고 하시는 분한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스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말로. 한다스. 그래서 12개 아, 이 네. 말입니다. 이걸 정 여사님, 네. 정 여사님을 당황시키게 하는 우리 정 커미셔너님을 당황시킬 수 있는 질문 하나. 뭔가요? 자, 이탈리아 말로 다스를 뭐라고 할까요? 다즌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탈리아 말로. 별걸 다 물어봐. 예, 우리 짜증날라 그래. 선즈님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다스. 몰라. 돌발 퀴즈. 몰라. 자, 몰라. 우리
정 커미셔너님께서 분명히 방송 전에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돌발적인 거에는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몰라. 예. 모를 것 같은. 예, 파시오라고 합니다. 파시오. 파시오. 처음 들어봐요. 예, 파시오라고 합니다. PASCIO. 예, 파시오. 이것이 네. 12개를 한 묶음으로 하는 이거에서 나오는 말 파쇼라는 말입니다. 정말요? 아, 그래서 파쇼. 파쇼구나. 예. 예, 전부 다 일국 사회주의로 전부 뭉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베니토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네. 1917년에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래서 파쇼 뒤에 IST를 붙이면은 파시스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쇼 이탈리아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네네. 예, 그래갖고 어떻습니까? 갑자기 돌발 퀴즈 당하시니까 굉장히 막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돌발 퀴즈가 나오나? 깜짝 놀랐네. 그래서 지금 파쇼부터 깜짝 강의가 놀라셨죠.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다준이 나올 줄 안 왜 거야? 그래요?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지금? 아니 이거하고 파쇼가 무슨 관계가 상관이야?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닷은 하시길래. 그래서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그래 여기서 그럼 돌발 퀴즈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파쇼라 닷은이라는 건 12개를 하나로 묶은 거 이렇게 네. 되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이것도 마찬가지. 이탈리아로 연필 12개를 하나로 묶은 거를 파쇼라고 부른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 음악은 이탈리 용어 많이 쓰고 예, 많이 아시겠네요. 뭐 우리 여사님은. 모데라토 뭐 모데라토 칸타빌레 칸타빌레 이 뭐야? 그 한 번씩 제 네. 강의에 소환돼서 그 실제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존재한다면은 방송을 들으면 의문의 일패를 계속 당하는 그 과거에 저하고 소개팅했던 숙명여대 음대 대학원생이 네, 있습니다. 그 얘기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저에게 그 의문의 일패를 계속 당하고 있는 그 여자분이 계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 거기에 보면은 우리 제가 그 음대 얘기를 하면서 항상 우리 정혜수 커미셔너님을 생각합니다. 커미셔너님은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노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곡을 엘리제를 위하여. 예. 얼마나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곡을 그 만들었을까. 테레세 브룬스위크를 위한 네. 루드비히 반 베토벤 그 음악 과외 선생인 우리 루드비히 반 베토벤이 자기의 제자인 테레세 브룬스위크를 위해서 그래 이제 그러니까 그 제가 얘기했던 그 사람 음악 많이 들어보셨죠? 이보 포고렐리치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폴란드의 그 피아니스트 그 사람이 자기가 음악 전공할 때 그랬다고 없고 못 살아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아우 이거 내가 정말 뭐 저기 어떻게 백골이 진토될 때까지 써먹을 것 같아. 숙명여대 음대 대학원생. 그래갖고 엘리제를 위하여가 무슨 세계적인 명곡인데요. 그건 그냥 연습곡 아니에요. 어머. 라고 얘기해요. 그래 그거. 좀 그렇다. 그 다음에 저거 뭐고 마왕. 예, 슈베르트의 마왕. 그게 이렇게 그 슈베르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 그것은 그 아이의 목숨이 아니라 피아니스트의 손목이다라는 유명한 그 피아노 곡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현숙 커미셔너님은 마왕을 연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이것 때문에 혹시 발목이 아파서 안 해보신 거 아닌가요? 거기까지 수준이 못 갔어요. 그게 그렇게 수준이 높은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예. 저는 중학교까지만 그 피아노 전공했어요. 그 뒤로는 성악을 하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왜 남자분들 그 성악할 때 옆에서 반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왕이라는 게 옛날 이 바리톤이 막 그 노래를 부르고 그래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참 그 커미셔너님 혹시 저번 제가 한미 정상회담 아폴로 얘기하는 거 보셨나요? 봤죠. 아폴로. 예. 예. 아폴로. 예. 그 옆에서 그때 대사관 자녀들이 지금 다 한 55세에서 65세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있거든요. 어. 십몇 년 전부터 맨날 그것만 자랑합니다. 내가 백악관에서 옛날에 닉슨 앞에서 그걸 불렀다고. 그래요? 자랑합니다. 근데 자랑이 아니거든요. 제가 한만 생각해 봐도 이게. 그런데 참 우리가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이런 어떤 그걸 볼 때 네. 텔레비전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분명히 아주 고무적인 정상회담이었고 뭐 이렇게 했지만 바로 옆에서 보신 우리 정현숙 커미셔너님은 네. 정말 옛날 1969년도에 그 닉슨 앞에서 아폴로를 불렀던 때의 그 박정희 때의 정상회담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신다면 정말 분위기 차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달라졌죠. 우리 국기가 많이 선양됐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IT 쪽으로 굉장히 발전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는 그것을 바라고 있으니까 우리가 딜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 쥐고 그쪽 미국이랑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있고 우리는 또 약점이 약을 받아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를 좀 더 많이 줬으면 좋은데 그쪽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아마 군인들한테 다 해줄 수 있는 이 선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서 그게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 IT의 발전 때문에 그 미국에서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그러한 동맹국이 아니었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69년도 정상회담에서는 닉슨한테 받아갈 것밖에 없었겠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해서든지 뭐 아폴로를 하든 아프로를 하든 애교를 떨었어야지 되는 입장이었고 예. 지금도 어쨌든 이북이랑 같이 있는 상황에서 동맹국 우선주의로 바이든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도 있으니까 그때와는 전혀 다른 자세에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본보다도 더 대접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그렇게 우리보다 저희가 잘할 때는 일본 모든 것을 일본에서 가져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아폴로의 장면이 그것만 그랬겠어요. 그때 우리가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였다는 거죠. 네. 지금은 그 우리 미국에 계시는 재미동포 분들이 약 500만 명을 헤아립니다. 공식, 그래요? 비공식을 다 합치면 굉장히 많네요. 500만 명을 헤아려요. 네. 그러니까 비공식이라는 거는 1년짜리 어학연수 뭐 3개월짜리 관광비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네. 약 한 500만 명이 대한민국 원래 오리지네이티드 대한민국 네이티브의 분들이 계실 것이다. 미국인과의 혼혈인까지 만약에 다 한국 사람으로 넣는다 하면은 숫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때 1969년도 당시에는 재미동포가 얼마쯤인지 아십니까? 숫자가 69년 8월에서 10월 사이. 글쎄요. 몇만 명. 몇만 명이요. 아닙니다. 2,700명이었어요. 2,700명이요? 예, 다 2,700명. 통틀어서 미국 내에? 예, 전부 통틀어서. 어머. 예. 유학생, 뭐 대사관, 영사관. 와.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69년도 8월 달에 그 아폴로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그래요? 내가 이렇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비행기 안에서 한미 기자단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뭔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미동포의 숫자를 100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 그래요. 그러므 정치인들이 지표를 받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내한테 노래 준비해가 온나 공연해봐라 이따위 소리는 안 하겠지. 그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그 말을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예요. 있어야면은 이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그리고 그 100만 명이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박종규 경호실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 뭔가요? 아니 그 100만 명이 있어도 미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데 맞아. 100만 명이 그 어떻게 서로 연락하고 한 지역에 살겠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100만 이런 명을 시대가 올지 모르는 거지. 100만 명을 전부 다 하나의 스피릿으로 딱 뭉치게 하면 돼. 스피릿으로. 스피릿 그러니까 이 하나의 영혼으로 뭉치게 하면 돼. 뭘로 이 말이에요. 뭉치게 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 그래서 네. 나온 게 뭡니까? 모두가 알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그 종교가 나오는 거죠. 뭔가요? 통일교요. 아, 그래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 1970년대에 그렇게 박정희에 의해서 미국으로 이제 그 땅을 넓히게 됩니다. 발을 넓히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네. 통일교 산하에서 모든 재미교포들이 뭉쳤다는 게 아니라 네. 무슨 말이냐면 박정희가 6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면서 네. 그 정도의 마음을 먹을 정도로 자존심이 상했다고 자기가. 아, 나 이거 정말 못 견디겠다. 너무 치욕스럽다 이거. 왜 우리나라 그 어린이들이 저렇게 어리광을 부려야 되냐. 미국의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미국에 대한 로비스트, 미국의 제일 이 정치적인 묘수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3원으로 불리는 로비스트를 양성해내야 된다 해서 그때부터 또 하나 양성해내기 시작한 게 조지 워싱턴 DC의 워싱턴 컨그레스 백악관 바로 옆에 있는 대학교 조지타운 대학교라고 하는 것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박정희. 그래서 나온 게 누구예요? 박동선이라는 인물이에요. 예. 박동선이라는 인물이고 네. 그 박동선이라는 인물이 미국 하원에 네. 우리가 미국에게 결국에 승부를 걸 수 있는 거는 미국의 남부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남부의 뭐 사우스캐롤라이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그 남부의 그 주가 뭐야 농업을 주로 하는 주에서 우리가 니들에게 가을에 쌀을 많이 사겠다라고 하는 그 협상 조건 하나밖에 없다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쌀을 많이 사줄 테니 미국 의회에서 한국에 대한 편을 많이 들어달라라고 하는 그게 뭡니까? 바로 코리아 게이트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 그 코리아 게이트의 당사자가 두 박씨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는 박동선, 실제 게이트의 주인공은 박보희,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두 박씨가 그러니까는 대통령은 박정희, 로비스트는 박보희, 박동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한 20, 30년 지난 후에 박찬호가 가가지고 잘하고 박세리가 한국에는 다 박씨밖에 없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의 어른들이 50대, 네. 60대 어른들. 네. 예. 그러니까 그 아폴로 공연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국이라고 하는 한미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에요. 그 공연이. 그래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그 60년대에 60년대 초반에 독일에 가가 서독에서 왜 광부 간호사들 많이 보내 가지고 네. 그 이제 외화를 이제 따겠다고 같은 분단 국가니까 야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됐으면 니들은 동서로 분단됐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 좀 주라 해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 가가지고 왜 간호사님들이 이거 왜 그 편지를 읽으면서 못 사는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독일에서 서러움을 당하는데 대통령이 우리는 언제 한번 잘 살아보나요? 그러니까 왜 유경수 여사는 옆에서 엄청 울고 유경수 여사님이 선즈하고 키가 비슷하잖아요. 유경수 여사님이 171cm고 선즈가 173이라며. 내가 직접 본 적은 없으나 안 그렇습니까? 아 정현숙 그 커미셔너님 선즈가 진짜 173입니까? 173이에요. 제가 164인데 예. 제가 높은 걸 왜 신고 그래 내 키 갖고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근데 또 높은 걸 신고 다녀요. 예. 짜증 나시겠네요. 예. 다들 심히 짜증내. 짜증난다 뭐 이렇게.
예, 그래서 네. 정현숙 여사님 164면은 진짜 큰 키거든요. 그 시대에. 제 시대에는 컸어요. 164면은 지금도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선스랑 같이 있으면은 예. 완전 것 같고. 그 제가 정말 선즈님께 품고 있는 최대의 그 질문 미스테리, 선즈는 과연 슈퍼모델이나 미스 코리아에 나간 적이 없는가?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딴 얘기 하세요. 딴 예. 얘기. 우리는 그래서 맨날 미스 코리아라고. 아니에요. 믿으면 안 돼요. 아니 절대 안 돼요. 분명히 미장원에 갈 때마다 미장원 그 No, no, 원장이 no, no, 아마 no. 탐을 냈을 텐데. No. 제가 미용실에 미스 안 코리아 한 가요. 번만 나가라. No. 그렇지 그러면서 않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나가라. 미스 코리아 나가서 선즈가 입상만 하면 아니, 왜 그러세요, 이거는 우리 진짜. 미장원 대박이다. 뭐 아닙니다.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왜 이렇게 극력으로 부인하시지?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왜 더욱- 그런 얘기를 더욱 하냐고. 의심스럽다. 못 나가게 하죠. 우리 때도 예. 못 나가게. 전혀 아니 아, 그런 분이- 그렇죠. 난 예, 미용실에 안 가는 아버지들이 그죠? 예. 아버지들이 빗자루 들고 막 뛰어오죠. 진짜로도 저는 이렇게 5살 때 영화 찍었는데 김희갑이 아버지고 어머. 주중이요 뭐 이랬는데 어떤 영화 홀랑 찍으셨는데요? 잘라버려갖고. 네? 엄마야. 그러셨어요. 우리 정현수 그래갖고 회장님 여사님이요 그거 젊었을 하나 때 찍고 딱 못 찍고. 너무 예쁘세요. 한번 예, 거기 아니, 페북에 그- 한번 찾아보세요. 사진을. 그런데 지금 만약에 네. 지금 네. 얘를 연예인을 시켜보세요. 뭐 해보세요 하면 지금 부모들은 어떨까요? 아니 그것도 비- 안 시켰어요. 빗자루 들고 따라올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격세지감이라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저를 보고 딴따라 기질이 있다고 담임 선생이 조심시키라 그랬어요. 지금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만약에 집에 전화 걸어가 만약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뉴스에 나와요. 그거.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래 내가 하는 말이 근데 제가 그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데. 아이고 참. 니 왜 카메라 앞에서 쫄지도 않고 네가 무슨 그런 겁대가리 없는 행동을 하느냐고 막 내보고 그랬다니까. 그래갖고 선생님 맨날 저한테 그러잖아. 뭐. 백이성 강사님도 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끼는 그죠? 있죠. 예, 끼는 그래서 내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내가 그랬었어요. 그 내가 방송 강의에서 한번 얘기해요. 그 온천하에 공개돼 있어요, 그거. 그래 이제 내가 얘기하는데 그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 69년도에 하기 전에 그렇게 우리는 언제 하면 잘 살아봅니까? 엉엉 울고 이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슬픈 와중에도 독일에서 돌아올 때 네. 그때 69년도에 미국에서 돌아올 때만큼 울지 않았대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서러웠다는 얘기야. 아, 그 미국에서 공연한 게. 안 거지.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래. 박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가 안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예. 수모를 당했는지를 안 거지. 쪽팔렸다는 그러니까, 거를. 그러니까 인재를 네. 그러니까 인재를 네. 외국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굉장히 선구자적인 생각인데요. 그래도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네네. 응. 미국이라고 하는 제일 잘 사는 나라, 네.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이 나라에 네. 우리나라 인재들을 좀 보내야겠다. 보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잘한 건데요. 네. 내가 그래서 뭐 돌아와가지고 100만 명을 내가 만들겠다. 네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뭐 그렇게라도 하면은 이 미국 정치인들이 네. 상원 하원 이놈들이 우리를 얕보지 못할 것이다. 될 수 있으면 한 지역에 좀 몰려 살게끔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적어도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은 네. 우리 한국인 표를 두려워할까 아이가. 그죠? 예.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그래서 지역에? 샌프란시스코에 오렌지 카운티, 네.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뉴욕의 그 브롱크스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 근처, 네. 요렇게 4군데를 국정원에서 딱 찍어요. 그래요. 그때 이제 중앙정보부죠. 네. 네. 그래서 찍어서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코리아타운을 육성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쪽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친한파로 포섭하자 했는데 사실 그 계획은 거의
그 70년부터 시작된 그 프로젝트가 거의 50년이 지나서야 그 지역들에서 이제 한인계 국회의원들이 진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친한파 국회의원들. 그래서 야 정말 그 진짜 봉이 김선달이다 이거. 50년이 지나서야 결과가 나오다니. 근데요, 그런 네, 생각이 이런 들어요. 생각이. 그 한국의 그 경제 성장이나 이런 건 70년 만에 정말 놀라울 만큼 했는데 미국 내에서 예. 정치적 신장은 국가 차원이나 기업 차원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너무 안 하고 여기 동포들이 예. 아름아름하는 수준으로만 계속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왜 그랬느냐 하면 네, 네, 네. 그거는 왜 그랬느냐 하면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그게 컸습니다. 그래요.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모든 정책을 턴해버리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왜냐하면 북한이 보니파스라고 하는 미국의 오피서 그러니까 즉 그 장교를 네. 직접 공격했잖아요. 미국. 도끼를 들고 진짜 보니파스 대위를 그냥 진짜 찍어서 죽여버렸잖아. 그래요. 네. 이것 때문에 미국의 강경파라는 게 생겨나요. 그래요. 대북 강경파. 이게 생겨나면서 사실상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포드 대통령은 이거를 전혀 제어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대북 강경파의 힘이 훨씬 강해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 사람들 전체를 네. 미국 공화당의 국회의원들이 견제하기 시작해요. 네. 미국 안에 있는 한국 사람들 전체를 어떻게 돼요? 인마들 언제 배신할지 몰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되면 참정권도 자꾸 안 주려고 하고 네. 시민권 심사도 자꾸 뭐랄까 딜레이 시키려고 하고 네. 까다롭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 그리고 어떻게 돼? 사람들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 그리고 투표자 신고를 많이 하는 것이 네. 자기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겠죠. 네. 그런데 그 혜택들을 하나하나 없애는 데 치중을 한 거예요. 없애는 데.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재미동포의 생활이 점점 탈정치화가 되는 하나의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말기에 그 75년부터 79년 사이에 네. 어떻게 됩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는 거죠. 네. 이제 굉장히 나빠지게 되면서 재미동포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예, 그러니까 그러고 어떻게 돼? 플라자 합의 때 좀 그러고 85년도에 플라자 합의 때에 조금 이제 존중받게 되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냐 하면은 유학을 많이 보내지 않겠습니까? 네. 유학을. 예, 뭐 어떤 대학교든지 간에 우리나라 인재로서 미국 유학을 자꾸 보내게 되죠. 네. 예, 이렇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그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이라는 게 네.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을 받는 것이 뭐, 예, 그것이 풀브라이트라고 하는 그분이 상원 의원인가요? 연방에 네. 나중에 네. 예, 연방 상원 의원 그런 어떤 역할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 아마 친근한 미국이라는 이미지가 네. 그 영화 때문에 많이 됐을걸요. 어떤 영화요? 홈 얼론이라는 영화 있죠. 아. 그러한 것들이 미국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바꿔요. 이 나라가 친근한 나라구나. 뭔가 남을 어떤 뭐 전쟁하고 막 침략해 들어가고 베트남 전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저기 홈얼론이 바꾼 이미지가 지옥의 묵시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래툰 이런 영화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것만 보다 미국은 엄청나게 진지하고 미국은 막 가면 막 뭐 엄청 어렵고 무섭고 막 이런 이미 로보캅 이런 영화들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는데 그 신디 로퍼의 뮤직비디오라든가 홈얼론의 맥컬레이 컬킨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이미지를 굉장히 바꾸는 거죠. 여사님. 그 여사님하고 선재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워싱턴 네. DC하고 메릴랜드는 그 요번에 아시아 혐오가 좀 어떤가요? 증세가. 아시아 혐오가 있죠. 그리고서는 많은 그 AAPI 네. 그 아시안들의 모임 단체에서 네, 네. 그
많은 활동들을 하죠. 우리 네, 그때 맞아요. 갔던 거 말씀드렸나요? 음. 그 아니, 지금 말씀 안 해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머릴랜드의 몽고메리 몰이라는 그 음. 아주 좋은 몰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시안 쇼핑센터. 네. 허물대에서 그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후원하기 위해서 그 맨 처음에는 5,000불씩 주기로 했는데 두 군데 그 10,000불씩 주는데 저랑 그 선스가 참여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중국 단체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로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단체 네네네. 두 군데다가 주셨죠. 네. 근데 사실 여러분 네. 그 100년 전에 네. 네. 100년 전에 미국에서 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요? 1921년 네. 바로 6월 1일 날 네. 예.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벌어졌던 털사 매사크리. 네. 털사 매사크리. 여러분,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네. 털사 대학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백인들에 의해 가지고 네. 흑인들 320명이 희생당합니다. 어. 그리고 약 700여 명이 감금당합니다. 어머나, 그래요. 예. 그래서 오클라호마주 털사에 네. 바로 어제죠. 바이든 대통령이 네. 그 100년 만에 네. 미국 정치인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네. 오클라호마주 털사를 방문합니다.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해서 모든 인종차별, 세그리게이션 그리고 네. 모든 휴밀리에이션 예, 이런 걸 다 중단해야 된다. 네네네. 미국은 이민자들이 와서 세운 나라다.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털사 매사크리라고 하는 것이 네. 정말 미국의 1921년, 네. 1921년에 정말 부끄러운 역사. 털사 매사크리. 그래서 털사라는 도시가 지금 있습니다. 예, 그 털사에서 벌어졌던 일이고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하딩 대통령입니다. 하딩 대통령인데, 그 털사의 그 흑인 대학살이 벌어졌을 때 하딩 대통령은 철저하게 은폐하는 데 바빴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백인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추궁당하지 않았습니다. 네. 흑인들의 철저한 그 희생 속에서 그 사건이 은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했는데 당시에 5월 31일 날 아침 9시 경에 당시 오클라호마 털사라는 데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하면은 미국이 석유를 한창 그 미국 내에서 채굴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오클라호마 주에서도 털사 지역이 석유를 거래하고 네. 그 원유죠, 원유. 네. 그러니까 그 크루드 오일, 네. 페트로라이즈드가 아니라 네. 그 크루드 오일을 이렇게 넘기던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클라호마주의 털사 지역에 흑인들이 거의 대부분 석유를 채굴했기 때문에 네. 그 원유의 판매권 역시 흑인들한테 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흑인들에게 가 있었는데 네. 그 흑인들이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린우드 스트리트를 네. 당시 미국의 뉴욕 증시에서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네. 블랙 월 스트리트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그랬군요. 예, 블랙 월 스트리트다. 뉴욕의 월 스트리트만큼 잘 산다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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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잘 살았는데 네. 그때 당시 빌딩이 그렇게 많았겠죠, 그죠? 네. 예, 그래서 빌딩이 많았는데 그 빌딩에서 구두 닦기를 하던 슈샤인 보이가 흑인 그 아마 16살 되는 흑인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네. 같이 백인 여성하고 같이 탔는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해서 이렇게 덜커덕 막 흔들렸던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게 흔들려 가지고 어떻게 되면 이 슈샤인 보이가 이렇게 완전히 자빠지면서 예, 그 백인 여성하고 같이 자빠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백인 여성은 자빠지는 자체가 놀래갖고 그죠. 엄마야 이렇게 오 마이 갓네스 이렇게 하면서 네. 뇌뻐지는데 덜커덩하면서 그때 딱 멈춰 섰던 것 같아. 그래가 이게 열린 거예요. 네, 네, 네. 문이
문이 1층에서 문이 열렸어. 문이 열렸는데 어땠냐면 8명의 백인이 그걸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랬구나. 봐가지고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이 거야? 여자를 지금 네가 지금 몹쓸 짓을 하려고 했지. 이렇게 된 거예요. 와, 미치겠다.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아니라고 네.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엘리베이터 CCTV가 어디 있습니까? 없었죠. 8명이 일순간에 몰려들어가지고 막 어머나. 이 흑인을 줘 패는 거예요. 그래요. 너희씩 잘 걸렸다. 음. 그래가지고 막 패는데 이것에 어떠냐면 경찰들이 출동해가지고 백인을 아무도 체포하지 않습니다. 아, 그랬겠지. 이거를 네. 본 음. 흑인들이 네. 로드니 킹 사건처럼 열받아갖고 백인을 공격한 게 아니고요. 네. 그때만 해도 어떻게 되면 흑인이 그럴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백인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그린우드 스트리트를 불태우고 물건들과 건물들을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라이트 형제가 그 왜 이거 비행기 개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비행기가 전부 다 이렇게 날개가 하나가 아니라 복엽기라고 하세요. 몰라요? 2층으로 아, 돼 있어. 2층으로 돼 있는 거. 비행기 날개가 비행기 박물관 가면 2층으로 그런 돼 거 있는데 있죠. 네. 비행기까지 5월 31일 밤에 떠가지고 음. 비행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백인들이 그린우드에다가. 예. 그래서 6월 1일 아침까지 폭탄이 16발이 떨어져요. 나 이 나라 그린우드에. 무서워. 예. 근데 오일이 있는데 떨어뜨리면은 그러니까. 아니 그 석유를 떨어뜨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폭탄을 뭐냐면은 터뜨리면은. 그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소위 요즘 말하는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 네네네. 그러니까 그 주유소에서 터져가지고 그린우드 전체가 불타버려요. 어머나, 그래요? 그래서 320명이 네. 전부 흑인 밀리어네어들이죠. 네네. 백만장자들. 네네. 흑인 백만장자들과 그 가족들이 전부 죽습니다. 헐. 왜냐하면은 이렇게 애워 싸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공격했거든. 네. 예. 그래서 전부 다 흑인 부자들 전부 죽여라 이래가지고 막 이게 털사 메사크리라고 하는 네. 1921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냐 적으시네. 이 털사 메사크리 TULSA죠. 오클라호마. 네. 그래서 오클라호마주에 옛날에 왜 90년대인가요? 네. 그 오클라호마 주청사에 폭파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테러 사건이 있었거든. 네. 오클라호마주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증오범죄. 네. 예, 그래갖고 폭발물 빵 터져갖고 막 완전 다 죽고 막 이랬던 오클라호마 주청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요. 그때 네. 수많은 사람들이 네. 이 털사 메사크리를 생각할 정도였어요. 아, 그랬구나. 트라우마가 있었겠다. 예, 트라우마 오클라호마 그런데 어떻게 네네. 돼? 정작 오클라호마주 사람들이 몰랐다? 어머나. 역사 교육을 안 시킨 거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랬구나. 미국 1920세기 미국 인종주의 그 차별주의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그래요. 만약 이 역사가 크게 사람들에게 알려질 경우 네. 미국이 욕을 먹는 건 둘째치고 네. 나치의 그 이런 전쟁 범죄들을 우리 미국이 욕할 수가 없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욕을 먹는 이유는 네. 왜 털사 메사크리에 대한 영화를 만들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칼라 피플을 만들지 말고 임마 이걸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죠. 그래요. 그랬겠다. 왜 그때 칼라 퍼플인데 아카데미상에 뭐 열 몇 개나 노미네이티드 됐는데 하나도 안 줘갖고 삐끼가 나갔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옛날에. 맞아, 그랬던 것 같다. 그때 왜 안 줬겠냐고. 아카데미가 주고 싶었다고요. 왜 네가 털사 메사크리는 교묘하게 피해가갖고 그 흑인 노예 사건 그거나 만들고 자빠졌어 이 말입니다. 유태인. 그러니까 그거는 네. 스티븐 스필버그의 완벽한 역사적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때 당시에 그 털사 메사크리에 참여했던 그 백인들이 누구도 증언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증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은 네. 미국이 야 너거는 뭐 얼마나 떳떳한데 이러면 뭐 음. 아니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네. 미국에서 어떻게 돼? 잘 사는 흑인들에 대한 네. 아주 뿌리 깊은 증오, 음. 예, 그걸 가지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를 수석 졸업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네. 모 영화 배우의 아들이자 조선일보의 그 집안의 사위이기도 한 누구요?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음. 사람 하나가 네. 예. 그 자기 칠막 칠장이라는 책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백인의 흑인 차별이라면 논문의 가치가 없겠지만 일어나서 흑인의 백인 차별은 논문으로서의 아주 엄청난 가치를 가진다 이래 적어놨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잠깐만. 그러니까 백인의 흑인 차별은 흔해 빠진 주제라는 거예요. 아. 흑인의 백인 차별이라야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대. 아. 그게 지금 지가 인간으로서 할 소리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털사 사건을 얘기한 거야 지금. 털사 사건이라는 게 원래 네. 흑인 밀리어네어가 많이 잘못해 왔기 때문에 네. 백인들이 흥분해갖고 일으킨 사건이래. 어떻게 그렇게 쳐다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갖고 완벽하게 묻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시아에 대한 증오범죄가 자꾸 일어난다고 하니까 네. 미국 청소년들은 이 역사를 몰라. 아예. 몰라. 미국 청소년들은. 안 가르치는 거예요. 미국 애들한테.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네. 지금 털사에 간 거예요. 어제. 네. 가가지고 이 사건은 명백한 대학살이 맞습니다. 그래요. 100년 만에 내가 사죄합니다. 어머. 흑인 피해 분들한테 와. 사죄합니다. 와. 아시겠죠? 네. 우리 광주 민주화 항쟁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 네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노? 대통령이 가갖고 그냥 딱 하니까 전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충격에 빠진 거예요. 저런 일도 있었어? 몰랐던 저런 사람이 일도 있었나? 많았겠군요. 예. 여기도 광주 사태가 있었구나. 그러니 네. 그러니 우리나라의 사실은 재미동포 분들도 네. 미국의 어떤 비판적인 분들이 거기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조차도 몰랐어요. 털사 메사크리라는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네네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네. 아주 어떻게 돼? 부끄러운 역사죠. 네네. 이 역사가.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미국에서는 아이고 마 덮어버려라. 그거 가르치지 마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시아에 대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는 네. 그때 왜 바이든이 지금 거기를 갔겠냐고요. 그게 뭐냐? 부끄러운 역사지만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갖고 그때 청산을 제대로 했다면 네. 이런 지금의 아시아에- 증오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러면은 그 증오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실마리로 그걸 선택을 첫 한 번째 거네요. 실마리로 간 네. 거예요. 가가지고. 위대하네요. 예, 우리 미국이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어요. 이 네.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강경파들은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난리 났죠. 저거 왜 자꾸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 그렇지. 아니 한마디로 뭐냐면 위대한 미국인데 왜 저런 그렇지. 그렇지 않겠어요? 왜 백이서인은 왜 저런 거를 갖다 방송을 하고 자빠졌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1921년 5월 31일 날 아침에 발견되어서 네. 그 발생되어서 6월 2일 날 네. 예, 학살은 끝났고 6월 3일 날 네. 미국 백인들이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총을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확인 사살하려고. 무섭다 정말. 쓰러져 갖고 있는 흑인 중에 진짜 살아 있는데 아우, 죽어 있는 척 하는 거 없나? 이래가 정말. 따라다녔고 6월 4일 날 연방 경찰이 투입돼 가지고 네. 그 살상 행위는 안 된다. 그런데 그 경찰청장 메시지가 더 웃긴다. No more. 더 이상은 죽이지 마라. 그랬구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섭네요. 더 이상 그래서 오클라호마에 그 얼마나 그때 웃겼냐면 그때가 전화도 제대로 없죠. 네. 1921년이니까 전보나 제대로 됐겠어요. 네. 교통도 굉장히 불편하죠. 네. 그런데 딱 하루 만에 뭐냐면 남부에 있는 쿠클락스 클랜들이 전부 다 직결합니다. 털사로. 전부 다 직결합니다. KKK단이.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털사의 메사크리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게 미국의 부끄러운 역사인가. 네.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이제는 이거를 반드시 역사적인 걸 알아갖고 이거를 제대로 청산하면서 그런데 가해자고 뭐고 다 죽었죠. 그렇죠. 가해자의 후손들이 네. 더 웃긴 거는 네.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그 기념식장에요. 네. 그래도 미국이 참 피해자의 후손 네. 300명의 네. 네. 흑인 밀리어네어의 후손들 네. 지금은 완전히 빈민대가 있더라고. 빈민. 그래요. 예, 밀리어네어 뭐 집이고 뭐고 다 불탔는데 뭐 그게 뭐.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 또 앉아 있는 백인들이 있어요. 네. 가해자의 후손들이에요. 어머나. 여러분. 가해자의 후손이 앉아 가지고 네. 눈을 이렇게 감고 있더라고. 그리고 더 그거 한 거는 한 분이 계셨는데 아까 왜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 여성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요? 엘리베이터에 왜 사건의 시작이 됐던 그 여성분이 그 손자의 손자까지도 네네. 그 흑인은 죄가 없다. 이 사건은 시작부터가 잘못됐다. 나는 계속해서 죄가 없다고 얘기했다라고 네. 말하는 데 치중하고 있어요. 지금. 비극이네요. 정말.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는 옆에서 계속 이 청년이 저한테 그러지 않았어요라고 아무리 얘기했어도 그 사람들이 저리 비켜요라고 막 때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는 억울하다 이거야. 자기는 절대 그거 하지 않았다. 네. 증오 감정을 촉발시키지 않았다. 네. 그러고 돌아가셨대. 그분. 참. 피해자는 그래야 영원히 피해자. 자손에 이르기까지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이거는 네. 100% 증오 범죄지 우리 할머니는 절대 원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참 이런 비극적인 역사. 예, 여러분. 그래서 6월 3일이 전체적으로 좀 슬픈 날입니다. 6월 3일이. 네. 오늘이 6월 3일이거든요. 6월 3일. 지금 한국 시간. 네. 예. 여기도 6월 3일. 네. 예. 털사 메사크리가 있었던 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네. 시계를 어떻게 돼? 1890년대로 돌려보시죠. 네. 거기서 30년만 전으로 가면 전 세계 증오 범죄의 시작 네. 뭘까요? 드레피스 사건이 그 6월 3일 날 재심이 그랬구나. 6월 3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내일 금요일 날 네. 백이성 강사의 네. 분노하는 세계사라는 코너에서 드레피스 사건 네. 진실과 정의가 증오와 차별을 이겼다라고 네. 하는 제목으로 네. 드레피스 사건을 내일 제가 네. 실시간 방송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드레피스 대위라고 하는 유태인 대위에게 쏟아졌던 1890년대 모든 그 증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던전이 네. 이분입니다. 그렇군요. 이분입니다. 네, 이게 네, 바로 네. 뭐예요? 조국의 시간입니다. 정말 미쳐버리겠네. 그렇구나. 여러분 그 유명한 네. 프랑스의 그 소설가 네. 누구예요? 에밀 졸라. 여러분 음. 에밀 졸라가 그 드레피스 재심에서 네. 드레피스의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네. 뭐라고 했죠? 자퀴즈. 나는 변호한다. 네. 프랑스 말로 자퀴즈. 예, 그죠? 당시에 프랑스 대통령 후보로 네. 거론되었던 그래서 유력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르주 클레망소가 운영하던 네. 로로르 네.
그 프랑스 말 그대로 하자면 호호르가 되겠지. 네. 로로르라고 하는 그 로로르라는 그 신문의 이름이 새벽이라는 네. 신문입니다. 네. 네. 로로르에서 에밀 졸라가 드레피스를 변호하는 사설을 딱 실어버립니다. 드레피스는 절대로 프랑스에서는 변호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네. 딱 실어버려. 나는 변호한다. 로로르, 그러니까 자퀴즈라고 하죠. I accused 이 말입니다. I'm accused 이 말인데. 그래서 그거를 변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드레피스 사건, 프랑스의 양심이 짓밟혔던 시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죠. 네. 예. 3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증오 범죄가 드레피스 사건이 프랑스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네. 미국으로 안 건너가서 네. 미국에서 우드 그린 우드 스트리트, 바로 오클라호마 털사에 있었던 흑인 밀리어네어들의 그 길거리, 네. 그 거리. 네. 네. 그래서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저기는 블랙 월스트리트다. 네. 라고 말할 정도로 네. 잘 살았던 동네를 백인들이 가서 끝장내버린. 아, 예, 이 어마어마한 사건. 네. 예, 이것이 돌고 돌아서 지금 조국 사건까지 와 있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냐 하면은 진실과 정의 앞에 네. 그 일괄 정의야. 예, 조르주 클레망소가 이렇게 얘기했죠. 네. 드레피스야말로 네. 나중에 조르주 클레망소가 대통령이 됩니다. 네. 프랑스에 네.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누구야? 저 드레피스를 끝까지 변호하고 드레피스의 무죄를 주장했었던 용기 있는 프랑스 청년 앙리 삐까르가 나중에는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가요. 예.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가요. 네. 드레피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으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뭐냐 하면은 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조지 네. 조르주, 프랑스 말로는 조지를 조르주라고 하죠. 네. 조르주 클레망소가 이렇게 얘기하죠. 진실과 정의 앞에 네. 영원히 당당한 그 이름 드레피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독일하고 프랑스가 1871년에 전쟁을 해갖고 보불 전쟁에서 비스마르크의 독일이 이깁니다. 네. 프로이센이 이긴 거죠. 네. 당시에 얼마나 굴욕적이었냐 하면은 네. 독일 제국의 즉위 대관식을 네. 그 점령을 한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궁전에서 네.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마치 경복궁을 우리나라가 점령당해 갖고 일본 천황이 막 경복궁에서 대관식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게 얼마나 이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너무나 그 프랑스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네. 이걸 보복할 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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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네. 뭐냐면 독일에게 보내는 네. 어떤 그 프랑스 육군 총국의 정보 문서 하나에 네. 옛날에는 다 타이핑이 아니라 손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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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스파이 짓거리를 한 걸로 의심되는 어떤 문서가 발견됩니다. 네. 그 문서가 프랑스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프랑스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럼 누가 이걸 썼는가? 네. 누가 간첩질을 했는가?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 누가 간첩질을 했나 이렇게 보니까 네. 뭔가 빨리 희생양을 찾고 국론 분열이 되고 프랑스가 뭐 전쟁도 졌는데 프랑스 국력은 정보력이 어떻게 이따위야 이제 네네. 프랑스는 영원히 유럽의 3등 국가가 되는 거냐 네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한 놈 희생타를 찾기 위해서 네네. 필적이 유태인이었던 드레피스하고 네. 필적이 비슷하다. 네. 이 말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전 프랑스가
유태 죽여라 이렇게 됩니다. 아, 유태인 그래요. 죽여라. 예, 그러면서 드레피스 이 새끼니 당장 죽어버려 뭐 이렇게 돼버립니다. 네. 증오 범죄의 시작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드레피스는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랬다는 거냐? 그래갖고 첫 번째 재판에서 네. 사형을 선고받고 어떻게 돼요? 네. 저기 여러분 저 빠삐용 그 네. 영화 네네. 예 스티브 맥퀸이 나왔던 그 영화 있잖아요. 네네. 그 영화에서 왜 악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섬. 지옥도라는 건데 네네. 저기 라틴 아메리카 수리남 지 프렌치 가이아나 지역에 있는 네. 그 섬에 있는 수용소로 네. 드레피스를 보내게 되죠. 그 드레피스 주변에 30m에는 사람을 접근시키지 않는다. 아, 맞아.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나중에 이게 지금 선고를 받고 나가 있는데 네. 그 삐까르라고 하는 중령이 네. 삐까르 중령이 이거를 다시금 보니까 네. 프랑스와 독일의 이중첩자로 항상 의심을 받고 있던 네. 에스테라지라고 하는 네. 에스터하지라고 하는 애의 필체하고 완벽하게 네네. 똑같다. 아. 그러면 에스테라지는 프랑스 사람, 네. 드레피스는 유태인. 네. 예. 근데 그러면은 근데 드레피스라는 이름 자체가 알자스 로렌 지방에서 네. 그 프랑스 정부에 의해 가지고 네. 이주당했던 네네. 유태인 게토의 이름이 트레비어입니다. 방랑자라는 뜻이죠. 네. 그 트레비어를 프랑스 유태인 말로 읽으니까 드레피스라고 읽게 된 거예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드레피스라는 이름 자체가 뭐야? 유태인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방랑 그래서 그런데 그 드레피스의 형이 있었는데 네. 그 오르띠웨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 오르띠웨의 증손녀가 여러분들이 얼굴을 한 번씩 보셨던 분들이에요. 누군가요? 그 킬빌 영화 아십니까? 생각은 안 나. 킬빌. 봤던 것 같아 옛날에. 생각은 안 나. 킬빌 있잖아. 우마 서먼 아. 나오는 그 왜 본것 같아요. 일본 칼 막 휘두르는 그 있잖아요. 그. 네. 거기에서 보면 네네. 일본 여자가 나오거든. 네. 일본에 가갖고 막 복수하는 이런 거 나오는데 네. 네. 그때 프랑스 여자라 하면서 네네네. 그 일본 야쿠자 두목의 비서로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그래요? 예. 생각이 안 나. 걔 이름이 소피 드레피스예요. 예, 소피 드레피스. 그래 그 왜 우마 서먼한테 팔 잘리는 애 있거든. 그래. 그 왜 저기 그 뭐야 가라오케 가갖고 막 다 죽이고 이럴 때 네. 그 맨 처음에 프랑스 비서락하면서 이렇게 예, 끌려와가지고 막 네. 그 당하는 애 있어요. 그 걔가 드레피스를 보고 네. 이 드레피스 저거 형의 증손녀인가 그래. 그래갖고 그래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그 이거를 다 PPT 자료로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참 선즈님의 허를 찌르려고 했으나 기술 관계상 이게 이제 불가능해졌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십시오. 아까 신디 로퍼도 다 PPT로 돼 있었어. 그래가지고 Girl Just Wanna Have Fun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 이제 뭐 있는데 그러니 이 증오범죄가 그래서 재심을 청구합니다. 삐까르가. 그 삐까르가 재심을 청구하는 이유는 드레피스는 무죄입니다라는 이유예요. 네. 에스테라지 저놈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당시에 그 조르주 클레망소하고 가장 정치적 대척점에 서 있던 네. 이른바 여당 정치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이 삐까르, 니 월급 받기 싫어? 더 이상? 나가고 싶어? 예, 왜 중령 월급이 뭐 아무 의미 없어 니한테? 그 왜 유태놈 편을 들고 난리야 임마? 이렇게 얘기한.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삐까르가 네. 아니 유태인이고 프랑스인이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 사람 무죄라니까요. 진짜 스파이는 지금 영국 가갖고 잘 놀고 있지 않습니까? 저놈 체포해 와야 됩니다. 라고 네. 얘기하니까 조용히 있으라고 했다. 음. 그거는 건드리지 말라고 좀. 네. 네가 대장이냐? 그래서 이 삐까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밤이면 밤마다 이
악몽에 시달리고 이래갖고 그런데 뭐냐면 자기 마누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했다가 우리가 만약 당신이 군에서 잘리면 우리 뭘로 먹고 사느냐? 네. 우리 애 학교 그만둬야 된다. 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 삐까르가 네. 그 편지를 씁니다. 네. 누구한테? 에밀 졸라에게 편지를 써요. 네. 당신은 전 세계적인 문학가로서 네.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지만은 당신의 양심을 믿고 내가 이 편지를 드립니다. 네. 마 원하신다 하면은 내가 당신이 있는 곳까지 네. 내가 가겠소. 네. 소위 그 파리에서 툴루즈까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프랑스의 툴루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 가겠다. 그래서 에밀 졸라가 그거를 받아보고 수백 통의 편지를 받거든 하루에도 에밀 네. 졸라는. 네. 그런데 뭐냐면 뭐야 이거 이러면서 이렇게 보다가 어떻게 돼? 그 편지를 기적적으로 보게 되고 보통 네. 다 버렸겠다 하더라고. 그런데 네. 네. 보게 되고 여기에서 삐까루 중령 내하고 좀 만납시다 이렇게 네. 돼. 그래 이 말이 사실이냐?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공표하게 되면은 에밀 졸라 당신이 좀 솔직히 말해서 암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편지를 보낼 때는 내가 너무나 격정적으로 보냈는데 네. 보내고 나서 직접 당신이 만나자니까 내가 겁이 나기 시작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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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라는 훌륭한 인재가 죽을까봐. 그때 에밀 졸라가 했던 그 유명한 말, 이 진실을 밝히지 않고 내가 지식인으로서 거짓된 삶을 누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소? 네. 내가 마지막 날 천주님 앞에 가가지고 떳떳할 수 있겠는가? 네. 철저한 천주교 신자잖아, 에밀 졸라.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만약 천주님이 이 진실을 접했다 하면은 이 진실을 밝히려고 애를 썼겠느냐, 숨기려고 애를 썼겠는가? 밝히려고 애를 썼을 것이다. 네. 그럼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내 정도 되는 사람이 해야 어떻게 돼요? 네. 암살을 면할 수 있지 않겠나? 그죠? 네. 당신이 하면 죽여버리면 그만이지. 네. 내쯤 되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씁니다. 자퀴즈라고 하는 그 논설을. 네. 네. 예, 나는 변호한다. 네. 드레피스를 네. 재심을 해야 된다. 예. 전 프랑스가 뒤집어져요. 네. 전 프랑스가 그랬구나. 완전히 그냥 뭐 이거는 이제 프랑스의 양심이냐 아니면 여기에 이제 에밀 졸라가 나섰거든.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에밀 졸라가 나섰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그 사실은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네.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네. 20세기 전체에 이르기까지 네. 전 세계의 제가 역사를 가리키면서 네. 이 캐톨릭, 로만 캐톨릭이 했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역사 두 장면을 꼽으라 하면 네. 에밀 졸라가 네. 그 이거를 자퀴즈를 쓰기 전에 네. 담당 교구 신부님한테 이걸 고해성사를 하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고해성사에서 이렇게 물었다 하죠. 신부님한테 이걸 논설을 쓸까요 말까요? 마지막 순간에 자기도 두려웠던 거예요. 네. 예, 그래 쓸까요 말까요? 그래서 쓰세요. 천주님이 그걸 바라실 겁니다. 네. 프랑스는 뿌리부터 개혁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 최고의 장면. 그다음 두 번째 엘살바도르, 미국 밑에 있는 그 엘살바도르에서 프랑크 로메로 그 대주교가 엘살바도르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 장면 있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제가 볼 때는 그냥 최고의 장면 두 개다. 내가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돼? 하나는 연탄가스 중독이라는 정말 의문사를 당하고 에밀 졸라는요. 로메로 주교님은 그 엘살바도르의 독립군들에게 힘을 주는 무슨 미사를 주관하시다가 어떻게 돼? 그 자리에서 그 엘살바도르 군사 독재 정권에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네.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암살당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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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작년에 아마 그 교황 성하가 아마 네. 그거 했을 거예요. 성인으로 시복했을 거예요. 작년에.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요 두 장면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최고의 장면. 그요 두 개에서 세 번째 꼽으라 그러면은 그 1975년도 인혁당 사건 때 네. 그 인혁당이 그 뭐야 역사적 진실을 막 박정희 정권이 막 엎으려 그러고 막 그 특히나 대구에서 저기 8명이 사형당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그 6살 된 자식을 거기 대구에 있는 그 동네 친구들이 네. 그러니까 왜 13살 이런 애들이 목에다가 줄 걸고 너가 아버지 죽이는 대로 죽여줄까 이러면서 막 빨갱이 새끼라고 막 이런 식으로 조리돌림하고 막 놀림을 했거든. 네. 6살 애를. 네. 아유 세상에. 예. 그때 어떻게 돼? 그 어떤 사람들도 그걸 나서서 말리지 못했어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대구 교구에 네. 대구 교구의 그 주교님이셨던 네. 프랭크 시노트라는 그 주교님이 계셨어요. 네네네. 그 주교님이 네. 그 성당 뭐 네네. 신부님이라고 맨날 네네네. 예복을 입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날따라 무슨 일 때문에 예복을 입고 계셨대. 그랬구나. 그거를 보고 놀래가지고 뛰어나와서 누가 이렇게 모욕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막 목에 줄도 풀어주고 막 애들 때리던 애들도 몽둥이 뺏더라 같이 때리고 막 이랬는 거야. 네.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8분의 다 대구 경북 지역의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잖아요. 네. 박정희가 대구 경북 지역을 자기 바운다리로 만들려고 그렇게 대구 경북 지역의 모든 민주화 인사들을 다 죽이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인혁당 사건 때 그 분들을 전부 다 자기가 시무하는 성당에 다 불러 모아요. 네. 불러 모아서 여기서 한 달간 먹고 주무시지요. 뭐 저야 밖에 나가서 자면 되고요. 네. 자기 방도 다 내줘요. 가족들을 그 8가족들을 다 불러갖고.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거기 그래가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거기에 우리 저 정현숙 우리 여사님도 천주교 신자님이시잖아요. 대구가 천주교의 중심이잖아요. 그런가요? 여사님. 그런가요? 저 커미셔너님. 맞아요. 네. 대구가 우리나라 천주교 이거예요. 대구가. 그래요? 예. 그 프랭크 시노트 신부님이 그 성당에다가 다 모으고 재워야 된다는데 우리 한국 신부님들이 그걸 그래 반대해요. 정권으로부터 탄압당하면 어떡하냐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노트 신부님이 그거 설득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 완전히 안 된다고.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고. 우리는 바티칸의 국민이다. 박정희가 우리를 함부로 못할 거다 했는데 세상에 네. 한 달 뒤에 다 사형당하지 않으셨나? 그때 사형당한 후에 아, 그래갖고 뭐야 사형당한 후에 우리는 바티칸 국민이다 이래 됐는데 뭐냐 하면 박정희가 프랭크 시노트 신부님을 국외로 추방합니다. 나가라 임마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때에 그래갖고 거의 바티칸과도 한판 승부할 정도였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프랭크 시노트 신부님을 박정희 대통령이 국외로 추방해버리죠. 나가라. 내가 대통령하고 있는 동안엔 다시 네.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네. 예. 그래서 프랭크 시노트 신부님의 그 정신을 네.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어받냐면은 네. 원주 교구에 있는 지학순 주교님이 그거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지학순 주교님이 지금도 민주화 운동의 거의 아주 정신적 지주죠. 그분이.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 실제로 체포됐다가 풀려 나오셨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에게는 바티칸 국민이면은 자기네들이 추방할 권리도 없고 다스릴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거 안 따져. 그냥 막 잡아들이는 거야. 체포하고 네. 추방하고. 네. 예. 그러니 뭐냐 하면은 그 여러분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게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총 실무를 맡으신 분이 네. 함세웅 신부님이지만 더 유명한 게 사실은 박기호 신부님이시죠. 맞아요. 네. 함세웅 신부님 오셨다 가셨어요. 예, 맞아요. 함세웅 신부님도 미국에 계시지만은 오셔서 예,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기 뭐야 우리 우리 평동에서 모셔서 하셨어요.
예, 그리고 박기호 신부님이고 박기호 네. 신부님의 동생이 바로 네. 박기평 네. 씨. 박기평 씨의 그 팬네임이 바로 박노해. 네, 박노해. 예, 박노해 시인이라는 그 네. 분이 그 박기호 신부님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예. 그래서 그런 사상이 이렇게 쫙 전해져 오는 게 보면은 네. 아주 소수지만은 그 소수만 기억하는 거야. 네. 사람들이. 나머지는 기억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을 이 성당에 데리고 와야 돼. 이게 보호해야 된다가 돼야 되는데 네. 이 신부님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노트 신부님이 일주일을 설득했대. 일주일을. 핍박받는 그 정권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보호를 해야지 왜 이걸 그렇게 참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우리 여사님 그리고 근데 바이든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다 현주교 신자라. 예. 맞아요. 지금 요번에 왜 흑인 그 대주교님 네. 처음으로 되셨죠. 추기경님이신가요? 예, 추기경 대주교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추기경님을 이제 마지막에 뵙고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르십니까? 네. 예, 예. 네. 아, 처음으로 예. 흑인 추기경님이 되신. 예. 특히 분이시죠? 그분이 그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노동자들의 그 네. 손술에 그 피땀이 베인 그 십자가를 선물하셔가지고 네. 그분이 이렇게 왜 입 맞추면서 굉장히 축복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예. 그런 장면을 거기 지금 검사 출신 대권 후보들이 연출할 수 있을까요? 프리세큐러 출신들이 연출할 수 있을까요? 다른 다 검찰 출신들이. 예, 그쪽은 그러니까 뭔가 또 예, 다른 그림이 나오겠지 또 그렇게 하면 네. 뭔가 다른 그림이 아니 뭐 다른 그림이 나오긴 뭘 나와 뭐 그보다 더 감동적인 그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뭐 있을 수 그러니까 있지 뭐. 예, 뭐 미국의 정의로운 검사 뭐 이런 어떤 걸로 나오지 않을까요? 나는 그런 생각하는데 정의로운 검사 옆에 자기가 어떻게 서요? 그러지 않겠어요? 검사 아니면 판사예요. 예, 다. 예, 그래서 예, 우리 쪽은 검사 아니면 판사가 아무도 없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공안 검사, 특수부 검사 출신 뭐 이런 사람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 사람 찾으려니까 40세 규정을 없애야 되는 거잖아. 그래요? 그렇죠. 예. 대선에 출마하려면 아니 미국도 정연숙 커미셔너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국도 대선에 출마하려면 네. 시민권 civilization right라는 거 하는 거를 획득한 지 9년이 지나야 출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미국도 네. 그것 때문에 나오는 이상한 대도 안 한 음모론이 뭐 오바마 대통령이 맞아. 벌써 스캔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자격자가 나왔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음모론이 컨스피러시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우리나라는 40세 규정을 왜 없애야 되냐고 미국도 있는 규정을 대통령인데 40세 이상 해야지 그럼 뭐 29살이 대통령 해야 되나? 에마뉴엘 마크롱하고 그게 어떻게 똑같아요? 에마뉴엘 마크롱 해갖고 프랑스가 그래 잘 돼 있습니까? 아이고 참네 진짜. 그래갖고 에마뉴엘 마크롱이 37살에 대통령 했으니 우리나라도 그래야 된다. 왜 그것만 프랑스를 따라하려 하는데? 프랑스에 우리가 하는 거 안 하고 있는데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사촌끼리 결혼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난민으로 누가 인정받기 전에 그냥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4대 보험 이런 거 다 됩니까? 생활비 다 나오고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안 나오죠. 택도 없죠. 난민으로 인정받아도 안 나올걸요 아마. 네. 프랑스는 다 되잖아요. 그래서 홍세화 씨라는 분이 그 택시 운전이라는 직업도 얻었고 내가 기초수당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하잖아. 그런 그 레리 호건께서는 몇 살에 주지사가 되셨죠? 같으니까는
지금 주지사 된 지가 58세. 58세 되셨어요? 생각보다 되게 좀 나이 많게 되셨네요. 젠네비 띠세요. 잔나비. 아, 잔나비. 네. 56년. 아, 원숭이. 그리고 그 레디 나 깜짝 순간적으로 있잖아요. 네. 무슨 저기 영어인 줄 알았어요. 여사님. 잔나비. 네, 젠나비 그러길래 이런 잔나비. 영어가 있나? 잔나비. 이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4살 미치세요. 유미호건 쥐띠. 아, 10년생. GT. 예. 그러시군요. 그 우리 그 정현수 여사님 이제 거의 시간이 흘러서 거의 마지막 네.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저기 왜 그 동영상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그 동영상 있죠. 네네네. 예. 이 순간만큼은 대통령님도 전쟁 영웅들도 동포들도 그리고 유미 호곤 여사님과 레리 호곤 주지사님도 모두 한 마음이라는 것, 평화를 염원하고 있다는 것. 그 누가 들어도 선즈 목소리라 하더라고요. 저 아닌데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러더라고. 누가 들어도 선즈 정말요? 목소리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 그래서 네. 선즈는 남자의 인물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잘생긴 정말요? 남자를 좋아한다. 그 뭐 동네에서 이런- 제가 조금 유명한가 보다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보니까. 아니 저 감사하네요. 내한테 메일이 오고 이랬어요. 정말요? 그래갖고 이거 선즈 목소리 맞죠? 이러면서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맞아요. 사랑합니다. 뭐 이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네. 정현숙 여사님은 음. 그 레리 호건하고 음.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떤 공통점 이런 거를 좀 들자면 어떤 거를 드실 수 있겠습니까? 있을 것 같아. 당은 틀리시죠. 그렇죠? 민주당이고 공화당. 예,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공화당이고. 네. 저희 우리 호건 주지사님은 네. 공화당의 랑 좀 성격이 틀리시죠. 저희 그러니까 공화당 주류하고는 영 우리하고는 영 예, 틀릴 뭐. 수밖에 볼턴 일어나더라고는 네네. 완전히 다른.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성품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네. 저희 메릴랜드 주의 성격도 알으셔야 돼요. 예, 메릴랜드 예. 주는 네. 민주당이 주로 되어 있는 주예요. 맞아요. 예, 민주당 다수당이죠. 텃밭. 네. 예, 완전히. 텃밭이고 네. 예. 그다음에 공화당 연방 그 상원 의원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 그러니까는 주 상원에. 주 상원이 아니라 연방 US 네네. 하원, 상원, 하원 다 통틀어서 공화당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 네. 네. 그러니까는 그분이 공화당인 분이 이 메릴랜드에서 주지사가 되셨을 때는 그만큼 성격이 공화당의 그 보수적인 성격이었다면 그러한 정책이었다면은 될 수가 없는 분이셨죠. 그분은 공화당이어도 소수민족인 저희 한인 한인 와이프를 가지셨고 네. 예. 또 세 자녀를 또 입양하셨고 맞아요. 다 한국 자녀들. 네, 네. 그러니까 전처의 세 딸.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아니, 전처가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전 남편의 세 딸. 예, 예. 세 그렇죠. 딸을 다 입양하셨고 또 네네. 천주교 신자세요. 아, 네. 통하는 게 있겠군요. 예, 예. 네. 그러셨기 때문에 네. 우리 민주당 그러니까는 공화당 표는 받으셨죠. 네. 그렇지만 예. 민주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표를 줬기 때문에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는 그런 따뜻함도 있으시고 또 소수 민족을 위하는 마음도 있으시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또 굉장히 좋은 점의 하나는 네. 많은 남편들이 와이프를 귀하게 여기는 분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또 외국에 한국 분이랑 결혼하신 분들이 그러는데 이분은 굉장히 사랑하는 표현을 존중하고 그러는 거를 어느 모임에 가서든지 우리 퍼스트 레이디 이쁘고 요리도 잘하고 뭐
모든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분이세요. 네. 예, KBS 다큐멘터리에도 보니까 그 미국의 저기 많은 정치인들이 이 네. 호건 주지사님한테 첫 마디를 어떻게 떼는거 하니까 네. 저도 한국 요리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호건 주지사님이 어디에서 무슨 요리를 드셔봤는지 모르지만은 뭘 갖다 대도 우리 와이프가 직접 만드는 한국 요리보다는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네네. 내가 그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그래 이제 그래서 그만큼 한국의 위상을 네. 굉장히 많이 올려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실제로 유미 혹은 그 퍼스트 레이디께서는 어떤 요리를 제일 잘하십니까? 뭐든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김치도 그러니까 뭐 하시고, 나의 18번 이런 게 있잖아. 그래요. 김치도 하시고 고기 양념도 하시고 뭐든지 잘하세요. 네, 그리고 같이 식사를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주지사 간저에 예, 생긴 일에 주지사 사모님이 퍼스트 레이디가 예. 요리를 하는 데는 처음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좀 실례지만 많이 권위적이었나 보네요. 예. 네, 그러니까는. 예. 그리고 첫 그 아시안 퍼스트 레이디라. 예, 뭐 그거야. 예. 네, 굉장히 우리는 자부심이 갔죠. 예. 아유, 뭐 어쨌든 다음번 공화당 후보로 나오셔야 되겠네요. 대선에서. 예. 네, 공화당 경선 후보에는 일단 나오셔야 되겠네요. 예. 공화당 경선을 나와서 예. 트럼프 같은 뭐죠? 미국의 이득을 위해서는 자기 미국 우선주의, 막 미국 제일주의 이런 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보수 쪽에서 프라이머리에서 이기셔야지만이 대통령의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일단 대통령 경선에 저는 나오셔야 된다. 적어도 테드 크루즈 같은 애가 나오는 것보다 훨씬 안 낫겠나.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미국의 강경파, 바로 도끼 만행 사건 이후 1974년도 도끼 만행 사건 이후에 형성된 소위 미국의 매파라고 하는 한반도 정책의 매파라고 하는 거에 거의 정점에 하나 있는 게 테드 크루즈라고 봐요. 예. 얘가 좀 사라져야 되는데 내가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 콜로라도는 사라졌거든요. 콜로라도 사라졌죠. 주지사가 네, 이기면서. 예. 그래서 콜로라도는 사라졌고, 근데 이제 그거는 저기 무슨 말 켄터키주, 예, 켄터키주의 뭐 리드인가요? 해리 리드인가 마이클 리드인가 걔는 살아남았고 또. 네. 예, 그래서 테드 크루즈 살아남았고, 테드 크루즈는 선거를 안 했으니까. 그런 강경파들이 좀 사라져야 상원에서 외교 통일 관련해 갖고 이게 진보적인 게 안 나오겠나. 네. 사실 요번에 한반도 평화 법안 브래드 셔먼이 그 발의를 했을 때에 저는 4명 안에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안 들어가서 되게 실망했습니다. 공동 서명자에.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말로만 떠들고 말이지. 야는 어떻게 보면 좀 라틴 민족주의자 아이가 할 정도의 좀 그런 성향을 내가 매우 의심 깊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그 하원 보좌관 17명 가운데 3명의 보좌관이 네. 철저한 라틴 민족주의자라는 소문을 내가 듣고 있습니다. 거기 예. 제일 거기 예. 우리 그 마중 나왔던 기억하세요, 선스? 누구요? 그분도 라틴 분인 같았죠? 제일 우두머리 보좌관이 저희 마중 나왔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분도 라틴 분 그런 것 같으시죠? 같다. 네, 맞아요. 예. 거기 이제 거의 제일 그 윗분이 그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거기 들어갈 수 없죠. 아무래도 옛날 코로나 같이- 때문에. 예. 아니야, 코로나가 아니어도. 때문에도 네. 그래서 이미 이름을 먼저 줘서 어프로브가 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있는데 네. 예, 뭐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데리러 나왔죠. 네. 네. 그랬는데 그분이 아마 그런 것 같았어요. 네. 자, 여러분. 1980년, 1988년, 1992년 네. 당시에 네. 제가 살고 있던 부산광역시 동구는 네. 국회의원이 노무현 의원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렇죠. 노무현 의원이 88년도에 네. 허삼수
당시에 전두환의 오른팔이었던 오른팔. 허삼수를 꺾었습니다. 네. 그러고 다시 1990년에 김영삼의 그 3당 합당 때에 네. 그 노무현 의원이 이 있습니다 하는 그 유명한 사진을 맞아요. 함께 탈당하게 되면서 부산 사람들이 부산 동구 사람들이 92년도에는 다시 네. 노무현 대 허삼수 리턴 매치에서 네. 허삼수를 찍어줍니다. 음. 그때 허삼수가 네. 미국을 한번 방문하고 와서 네. 의원 자격으로 네. 의정 보고서라는 걸 쫙 만들어가 동구 전체에 돌렸습니다. 그래요. 제일 앞 페이지에 네. 허삼수 미국에 가서 국격을 높였다라는 제목으로 네. 뭐라고 말했게요? 글쎄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미국의 집권 여당인 네. 빌 클린턴의 그 무슨 연방 하원 의원의 보좌관과 만났습니다라고 악수하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허삼수. 보좌관밖에 안 만나 주신 거죠. 그렇지. 예, 보통 보좌관과 만나는 영광을 누렸다 이거야 이 허삼수가 대한민국의 전두환의 오른팔이었던 그때 당시 그거 아닙니까 노태우 YS 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YS의 그거였던 허삼수가 가갖고 군사 독재 정권의 이 앞잡이가 가가지고 말이지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세력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 그게 뭐냐면 미국 민주당에 내가 보좌관하고 만났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악수하고 있는 사진. 네. 그게 의정 보고서에 실린 사진이에요. 마음이 재밌다. 그랬구나. 아니 뭐 여기서 그러니까 줌 여기서도 미팅 하고 공공 가면 외교를 하러 힘들어가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직접 모르면 그 보좌관밖에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직접 만난 그 거. 의원들을 만나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가 그게 의정 보고서에 대문짝만에 실려갖고 굉장히 허삼수가 막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정치인이라는 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우리는 한 거예요. 그 K-팩 멤버들도 그렇고 그거는 있을 그러니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93년도에 우리나라가 그 모양이었다고. 69년도에는 우리나라가 그 모양이었다고. 네. 93년도에도 그 모양이었다고. 69년도에서 24년이 지난 후에 우리나라 최고의 국방위원회, 국회 국방위원회의 실세가 가가지고 군사회담을 보좌관하고 하고 왔다고. 그걸 자랑스럽게 실었단 말이에요. 네. 의정 보고서에 대문짝만하게. 그렇게 실었고 그로부터 20년이 뭐고 28년 뒤의 우리나라는 네. 이렇게 K-팩이라고 하는 민간 단체가 네. 브래드 셔먼이라고 하는 컨그레스맨을 만나가지고 네. 법안을 압력을 넣어서 음. 소위 말하는 미국 정치의 본원인 네. 로비스트의 역할을 완벽하게 하고 왔다는 네. 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아쉬운 거예요. 네. 정치적인 자금을 네. 후원을 해줘야지만이 네. 우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맞아요. 바로 그거죠. 그거를 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그게 계획적으로 잘해야 표하고 되느냐. 돈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음.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만나지지도 않고 다 예. 돈이에요. 그 돈. 우리가 100%. 추진하려는 일이 통과되지도 않아요. 맞아요. 발의도 그러니- 해주지 않고 그러니 얼마나 노력을 해야 이렇게- 되는 건 그러니 이렇게 볼 때에 네. 마이클 혼다가 네, 네. 2007년에 통과시켰던 네. 일본군 성노예 종군 위안부 위안부. 관련 네네. 하원 만장일치 결의안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거는 정말. 굉장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네.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네, 네,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한국이 그렇게 국력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역사적 시각으로 볼 때 참 감개무량하고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정 여사님.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정 여사님을 뭐 가르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한미 정상회담 뒷얘기를 꼭 듣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특별히 모시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죄송한 거는 저희가 그렇게 큰 일을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큰일을 저희가 하신 거죠. 위치적으로 좋은 자리에 워싱턴에 사는 조건 때문에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케이팩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후원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여서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죠. 네. 네. 근데 아까요 네. 예. 물어보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그 그렇지. 호건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호건 얘기만 하고 맞아. 끝났어요. 예. 맞아. 계속 얘기하시죠. 예. 아니 그거는 아니고 두 분이 그 따뜻함이 비슷해요? 비슷하신 것 같아요. 휴머니즘이 예, 있으셔서. 저는 기회가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랑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기 이게 하이라이트네요. 오셨을 때. 예. 딴 얘기는 다 뭐 이상한 얘기고. 네. 근데 그때 미국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네. 강아지가 장애인 강아지 스스로가 장애를 가진 가진 견. 강아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기르고 계시다고 예. 외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통령이 오는 그 호텔 앞에 네. 그 외국 사람들이 동물 보호하는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네. 자기네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네. 이거를 꼭 대통령한테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거를 받아서 네. 대통령을 전해드리는데 네. 그렇게 진지하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따뜻함을 느꼈어요. 냈어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오셨을 때 쭉 뵀는데 가장 인간적으로 그 따뜻함을 다 표현하시고 그거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네. 그런 정성스러운 거를 봤거든요. 맞아요. 예. 네. 네네. 박근혜 정말 대통령 너무 때는 무섭겠네요. 완전히 막어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건드릴 수도 없게끔 그렇게 아니 했었고. 저 토일렛을 들고 갔는데요. 다른 건 해서 뭐 하겠어. 토일렛을 들고 갔잖아. 나 미치겠다 진짜. 제공해 주는 거 안 받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네. 그렇게 다 그 설명을 들어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는 예. 그런 성품적인 면에서 그 비슷해요? 리더들의 그 따뜻함이 양쪽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즐거우셨나 봐. 이렇게 정현숙 여사님을 만나니까는 너무 좋으셨나 예. 봐요. 예. 네. 오늘 아유, 그래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늘 여사님도 아주 예. 밤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밤 시간이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좀 됐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피곤하지가 않네요. 재밌어. 재밌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백이선 저도- 강사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도 정현숙 너무 재밌었어요. 커미셔너님. 네. 왜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 예. 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네, 주셔서. 오늘 여사님 예, 함께 커미셔너님 정말 오늘 감사드립니다. 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선즈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선생님. 기회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히 더 계세요. 좋은 분들을 이렇게 소개해서 한번 얘기하시면은 더 좋을 것 아니 그러니까. 더 좋은 분이라뇨. 커미셔너님보다 더 좋은 분이 누가 있다고. 아니 그게 제가 아니라 미장원 갔다 온 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장원 갔다 왔잖아요. 미용실은 저희는 선스랑 네. 이런 좋은 분이 있으면 백이성 저 강사님이랑 우리 같이 이렇게 뭐를 해드려 보자. 막 우리 맨날 그런 거 연구해요. 어이구 선즈님이 짐 로저스하고도 했지요. 그러니까 커미셔너님하고도 했지요. 뭐 더 이상 어쩌라고요. 점점 우리 저거를 높여보자. 음. 퀄리티를 예. 높여서 네. 우리 글로벌로 나가자.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차피 글로벌입니다. 예. 네. 보다 알겠습니다. 더 넓은 데로. 예. 재밌잖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일을 항상 예, 이제 즐겁고 마무리해 재미나게. 주시죠. 네, 오늘 여사님과 함께하는 이 메릴랜드 버지니아 이쪽에서는 밤샘이, 그다음에 백이성 강사님은 낮 2시에 만나서 지금 4시, 5시까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 백이성 강사님의 이 강의의 그 장점은 항상 과거의 역사들과 현재를 하나로 아우르면서 또 한두 개의 에피소드들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정말 몰랐던 것을 한 번씩 탁탁 일깨워주는 이런 강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계속 여러 번을 들어도 멍 때릴 때가 저는 많아요. 저는 굉장히 기억력이 안 좋고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아무튼 그래. 저는 필기하는데 저는 필기 안 하고 그냥 멍 때리면서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또 물어보면 또 몰라. 그래서 리와인드에서 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리와인드에서 적어가지고. 리와인드, 네, 리와인드 해야 되는데 listen and repeat. 이제 우리 백인성 강사님의 강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계속 배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론도 길고 또 중간중간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는 부분들을 또 콕콕 찍어주시고 다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간중간에 애드립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지식적인 부분도 굉장히 탄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재미있습니다. 네. 조금 바람이 있다면 한 1시간 반 정도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사님.